슬픈 타락천사님, 뭐 때문에 이렇게 슬프신가요? 네, 사실 오늘이 굉장히 슬픈 날이긴 합니다. 그렇죠? 제가 오프닝에서 어이구 시끄러. 네, 오프닝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오디오가 안 나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못 들으셨죠? 네. 오늘이 이제 5.18 광주 민주항쟁이 있었던 32주년이 되는 날이라서요. 그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사실 이제 그때 광주 민주화 운동, 네, 민중항쟁이 있었던 것은 뭐 나중에 이제 언론들 보도 보고 다들 알았을 테지만 그 당시에 언론들의 보도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광주가 아니었잖아요. 폭도들이 점령한 뭐 무법천지의 광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됐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가장 앞장섰던 게 바로 조중동이었고 공중파 언론들도 뭐 못지않았습니다. 거기에 뭐 김인규 KBS 기자 이런 당시 기자였죠. 이런 분들이 또 완전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주 딸랑이 역할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기자들도 언론사 계시는 분도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두려운 시기였긴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을 보도하려고 노력을 하는 이런 그 언론인의 자세를 최소한으로도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들 지금까지도 욕을 먹고 있는 건데요. 근데 사실 뭐 조중동이나 그때 당시에 뭐 폭도로 보도를 했던 언론들이 뭐 이렇게 사과를 하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하긴 뭐 사과로 따지면 예전에 친일 일본 그 뭐죠? 일왕에게 뭐 황제 천황폐하 만세 뭐 이런 거 했던 것도 사과를 해야 될 텐데요. 아무튼 뭐 사과 따위는 절대 하지 않는 네, 조중동 이런 언론들인데요. 언론이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여전히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언론들의 모습이 특히나 지금 언론 파업이 100일째 넘어서서 훌쩍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데 정당한 요구를 하는 공정방송을 되찾자라는 거잖아요. 낙하산 사장은 물러가라. 공정방송을 찾고 싶다. 이런 정말 정당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구를 하는 조합원들을 폭도로 뭐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내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또 이제 엄청난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요. 권재용 앵커가 누군지는 아세요? 지금 현재 MBC에서 뉴스데스크 9시 뉴스데스크를 맡아서 진행하고 계시는 보도본부장입니다. 이제 기자에서 이제 간부신 거죠. 보도본부장 거의 뭐 최고의 간부인 건데요. 이분이 또 유명하죠. 김재철 사장의 뭐 거의 오른팔 정도로 옆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그 조합원들이 이렇게 피켓 시위하고 막 이런 데서 옆에서 지나가면서 웃으면서 둘이서 얘기 나누고 뭐 이런 사진도 이제 포착이 된 바 있고요. 네. 아무튼 이 권재홍 MBC 보도본부장이 어제죠 17일 뉴스데스크에서 보통은 이제 이분이 나와서 방송을 하셔야 되는데 방송을 안 한 모양이에요. 안 하고 대신해서 다른 임시 아나운서로 정연국 앵커라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방송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왜 그랬냐 이유를 오프닝에서 이제 밝혔는데요. 어젯밤 권재홍 앵커가 뉴스데스크 진행을 마치고 퇴근하던 도중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당분간 방송 진행을 할 수 없게 됐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현진 아나운서, 그 유명한 요즘 이제 상당히 유명한 분이죠. 배현진 아나운서. 권재홍 보도본부장은 어젯밤 10시 20분쯤 본사 현관을 통해 퇴근하려던 순간 파업 중인 노조원 수십 명으로부터 저지를 받았다. 권재홍 보도본부장은 차량 탑승 도중 노조원들의 저지 과정에서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았고 그 후 20여 분간 노조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어야 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전날 노조와 함께 조합원들과 함께 MBC 건물 앞에서 대치하는 자료 화면까지 내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마치 조합원분들, 요 권재용 앵커의 퇴근하는 이제 그 상황에서 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던 조합원들이 마치 권재용 앵커를 구타해서 이거 뭐 방송을 못할 지경으로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나 조합원분들에 따르면 동영상 공개할 용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이게 그 현장에 퇴근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현장에 조합원분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있었던 건 사실인데 사진이나 이런 거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경찰들이 쫙 깔려 있어요. 쫙 걸려 있어서 경찰들이랑 오히려 몸싸움을 하면 했지 조합원분들이랑은 아예 접촉조차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접촉 뭐 할 수는 있어야지 허리를 때리든 뭘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말도 웃겨요.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았고, 만약에 정말 제대로 맞았다 이러면 이런 분들이 뭐 집중 구타를 당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뭐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았고, 충격 뭐 이렇게 좀 어떻게 약간 이렇게 밀리거나 했으려나? 근데 밀리는 것도 못했다는 거잖아요. 아예 접촉 자체를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아예 전혀 신체 일부조차도 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대체 어떻게 이분이 허리가 안 좋아지셨을라나? 예, 얼마나 뻔히 근데 잘 집에 차 타고 이렇게 가셨는데, 아니 허리가 안 좋아서 뭐 어디가 다쳐가지고 방송을 못 하실 정도면 어디가 심하게 다치시거나 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뭐 뻔히 잘 이게 차 타고 방송 끝나고 차 타고 잘 귀가를 하셔놓고 갑자기 이제 방송 못 하게 됐다. 그것도 조합원분들로부터 신체에 뭐 어떤 충격을 받아서, 뭐 구타 이런 것도 아니고 충격을 받아서 마치 듣기로는 뭔가 맞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발언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뭐 일단은 그 MBC 노조 측에서 만약에 계속해서 MBC가 이런 식으로 우긴다면 그 당시에 권재용 본부장하고 대치했던 동영상을 풀영상으로 공개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또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진실 공방으로 아마 이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뭐 그 영상, 이 노조 측에서 갖고 있는 이 영상 사진에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캡처 영상 사진에도 나오는데요. 이 권 본부장이 청경들에게 둘러싸여서 보호막이 이렇게 쳐진 가운데 청경들하고 이제 조합원들은 막 이렇게 막 몸으로 막 붙으면서, 그때 싸움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막 시위를 하고 있으니까 청경들이 맞겠죠. 그러고 있는데 그 뒤로 보호막이 쳐져 있는 거잖아요. 쉴드가 딱 쳐져 있는 건데 보호막 뒤로 권재용 본부장은 아주 뭐 이렇게 힘들게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여유롭게 이렇게 뒤에 지나갑니다. 네. 그랬는데 대체 왜 승용차 타고 잘 가셔놓고 왜 그러시냐, 이해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거죠. 그것도 뭐 20여 분간 노조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옴짝달싹하지 못해. 그 정도 옴짝달싹 못하면 허리가 안 좋아지나요? 뭐 원래 그 정도로 뭐 옴짝달싹 못해서 허리가 안 좋아지면 원래 허리가 안 좋으신 거죠. 그런 거죠. 어찌됐건 중요한 건 이게 만약에 이제 이분이 정말 허리가 정말 조합원분들에게 맞아서 충돌로 인해서 그래서 뭔가 허리가 안 좋아지거나 뭐 이랬더라면 차에 탈 때까지 뭔가 있잖아요. 뭐 맞고 나서 뭐 좀 괴로워하고 방송을 못한 정도로 이랬으면 좀 그런 좀 이 모양이라도 보였어야 되는데 차에 탈 때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고 멀쩡하게 걸어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20여 분간 차 타고 나서 기자분들이 이렇게 차 옆에 붙어서 뭔가 이제 항의하고 뭐 이러셨던 모양이에요. 그게 과연 정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지, 또 물론 이제 뭐 병원 가셔가지고 몰라요, 또 뭐 전치 몇 주 이런 것도 막 끊어서 오실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봐도 여기 뉴스데스크 영상에서조차도 충돌을 일으키는 장면은 없다고 해요. 예, 이건 그 뉴스데스크에서 나온 영상은
오히려 청경들이랑 조합원 분들이 막 이렇게 서로 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 영상에도 오히려 권재용 본부장의 얼굴조차도 제대로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결국은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뭐 꼭 5.18까지 끌어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정당한 요구를 하는, 그때 당시에 이제 민주주의를 외치며 일어났던 시민군들, 민주주의 지키기 위해서 일어났던 그런 시민군들을 폭도로 묘사를 하고, 정말 이렇게 죽여도 상관없는 파렴치 않는 무례배들,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를 했었던 바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도 MBC 사측에서 내보내는 방송들이 마치 어떻게 보면 동료 기자들이고 후배고 동료 언론인들이었던 사람들을, 현재도 그런 사람들을 파업을 하고 있고 자기 사측에 안 좋은 소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들을 폭력이나 일삼는 뭐 이게 그런 사람들로, 그리고 이제 이때까지 계속해서 불법 파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해고를 하고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불법을 저지르고 폭력배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언론의 힘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당시에 이제 5.18 32년 전 5.18 당시에도 이런 언론들의 이 막장 보도라고 해야 될까요? 잘못된 보도 때문에 외부에 있는 분들은 같은 나라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바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뭐 트위터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하기 때문에 MBC의 이런 보도가 그때만큼 이렇게 꼭꼭 진실과 다르게 이제 비밀리에 그렇게 이제 일방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주입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찌됐건 많은 이 시청자들이 보게 되는 게 아무래도 인터넷보다는 또 방송이잖아요. 특히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생각할 때 이런 조합원들의 100일 넘은 언론 파업, 공정방송을 위한 이 파업이 그만큼 이제 색을 바르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주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우려가 드는 거죠.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32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권력에 휘둘리는 이런 언론들의 모습 보니까 이제 씁쓸하기 그지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도 사실 전 정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까지만 해도 이러지 않았거든요. 언론이 왜 32년 전으로 돌아가 버렸나, 이걸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민주주의 따위 개나 주라 그래 뭐 이런 그 생각을 하시는 게 분명한 우리 이명박 대통령 각하 덕분이 아닐까. 제가 이제 오프닝에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각하께서 오늘 5.18 그 기념행사에도 또 참석을 안 하신다고 하네요. 4년 연속입니다. 대통령을 취임하시고 단 한 번도 가지 않으신 거예요. 이건 진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정부에서, 국가에서 5.18을 민주화 운동, 민중항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 이만큼이나 큰 족적을 남겼다라는 것을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싫다 하더라도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라면 4년 중에,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 이 중에 한 번은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이걸 한 번을 안 가실 수가 있나, 이런 참 생각이 들어요.